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오늘은 신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인 대상포진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0%의 사람들, 즉 10명 중 3명꼴로 일생 동안 대상포진을 한 번쯤은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 번 증상이 발생하면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대상포진은 왜 발생하고 어떤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지, 그리고 치료와 예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바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포진으로서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바르셀라는 수두, 조스터는 대상포진을 의미하는데요. 이 뜻은 수두와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동일한 바이러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에게서만 발생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수두를 앓은 적이 없었는데 대상포진에 걸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경우는 과거에 수두의 증상이 경미해서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바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는 감염 시 1차적으로는 수두를 발병시킨 후에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감각신경절에 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조용히 살다가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로 5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하고요. 또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암이나 에이즈 환자분들 또는 장기 이식을 받은 후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서 대상포진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정확한 증상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에서 대상은 띠, 대 모양 상자로 포진이 띠나 벨트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한쪽 부위의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림 또는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발생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열이나 불쾌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내에 물집이 신체 한쪽의 띠 모양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가슴이나 허리 위쪽이나 아래쪽 부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증상이 발생한 지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물집이 터져서 궤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차 세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궤양이 7일에서 10일 정도면 굳어지고 3, 4주 내로 발진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흉터와 색소 침착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집과 그로 인한 통증 외에도 환자의 12% 정도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합병증으로는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이 나은 이후에도 통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 통증은 화상이라고 비유될 만큼 매우 심해서 수면장애, 체중 감량,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 정도의 환자군에서는 대상포진이 눈 주위에서 발생해 눈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열이나 두통, 시력 감소, 눈꺼풀이 처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경우에는 눈 뒤쪽에 존재하면서 빛을 감지하는 망막에 염증이 발생하고 괴사될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이 먼저 흐릿해지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망막이 박리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절반의 확률로 다른 쪽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램제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불리면서 염증이 발생한 쪽의 귀의 통증과 함께 안면 근육이 약화됩니다. 유사하게는 듣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같은 방향의 미각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척수와 뇌간의 운동 뉴런에도 영향을 주어서 운동신경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한 골수염, 무균성 수막염, 대상포진 뇌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합병증은 에이즈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처럼 면역이 낮은 사람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우선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크림이나 젤을 도포하는 것은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삼가 주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와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항바이러스제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을 막고 치유 속도를 높이면서 통증 정도와 지속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대상포진이 발병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통 3가지의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는데요. 성분으로는 아시클로버, 팜시클로버, 그리고 발라시클로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클로버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지만 1일 5회 요법으로 다른 약보다 더 자주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라시클로버인데요. 위장관에서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 흡수된 후 아시클로버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아시클로버보다 효율이 3배에서 5배가 증가합니다. 팜시클로버 역시 발라시클로버와 동일한 전략을 이용한 성분입니다. 다음으로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포진 발생 후 따라오는 신경통일 경우 3만개의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우 낮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항경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가려움증 편에서 등장했던 캡사이신,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 마취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분의 약이 통증 관리에 사용될 정도로 보통 대상포진에 걸리면 일이나 학업을 잠시 중단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요. 대상포진을 앓는 동안 전염성 또한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데요. 직접 접촉하거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화되어 전염됩니다. 다행히도 바이러스는 물집이 있는 기관에만 전염성을 가지기 때문에 감염 후 7일에서 10일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딱지가 지거나 옷에 닿아도 괜찮은 정도가 되면 일상으로 복귀하셔도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의 발병 원인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는 것과 그 증상과 치료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